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더 나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구절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라고 하죠. 이 구절은 에밀 쿠에의 공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20번을 외우고 또 밤에 잠들기 전에 20번을 외우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라는 책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밀 쿠에는 영국과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57년 프랑스의 트로아에서 조금은 어렵지만 평온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철도원이었으며 특별한 꿈도 야망도 없이 그저 생계를 위해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양심적이고 착한 서민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그는 부인하지 않았으며 일반 대중들을 마치 자신인 양 마음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에밀 쿠에는 재능이 뛰어났고 어렸을 때는 과학의 뜻을 품었지만 학업에만 전념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고 설득을 했고 쿠에는 트로아에 있는 약국의 제약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로아의 작은 약국에서 일을 하던 쿠에는 1885년 28살이 되던 해에 리에보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그의 일생을 결정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만남이 됩니다. 시골 마을의 의사인 리에보는 쿠에에게 최초로 암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고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리에보는 낭시의 진료소를 열었고 그의 자기 암시에 관한 사상은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어 갑니다. 에밀 코에도 리에보와 더불어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낭시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리에보의 실험 조교로 실습을 마친 쿠에는 본격적으로 최면과 암시를 연구하여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고 곧 그 효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쿠에는 매일 일상적인 관찰을 통하여서 함축적인 원리를 발견하였고 그의 관찰이라는 방법론은 에밀 쿠의 지식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쿠에는 인간미 넘치는 다정한 눈으로 관찰을 이어갔고 의술의 작용과 약 처방 후에 환자에게 들려주는 말의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말의 효과 등은 위대한 관찰자인 쿠에에게 큰 의미를 주었고 그가 자기 암시의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 토대가 되었습니다. 에밀 쿠에의 사상의 두 가지 근원은 첫 번째는 자기 암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과 의지의 작용이며 상상과 의지의 작용은 전에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암시에서 의지와 상상은 서로 갈등하게 되는데 의지는 상상에 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개념이 에밀 쿠에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는 이를 예리하게 연구하여서 법칙을 만듭니다. 쿠에가 만든 법칙은 무의식과 의식적인 의지 사이의 갈등에서 승자는 언제나 무의식이다. 의지는 고유의 힘을 빌려야만 무의식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제 집중의 가치인데 하나의 생각이 발전하여 암시와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의 가치로 암시의 실행을 위하여서는 단조롭고 끊임없이 생각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밀 쿠에가 그의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남긴 격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상상이다.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며 상상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두 번째,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모두 구체적인 실화가 된다. 즉, 현실로 실현이 된다. 3.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마련이다. 반대로
자신을 의심하며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단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붙잡지 못한다. 네 번째, 사람들은 노력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노력은 의지를 뜻하고 의지는 반대의 의견을 부르는 상상을 개입시키기 때문에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그 네빌 고다드의 영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기암시라는 도구는 다른 도구들처럼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암시와 오감이라는 것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